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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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스피드 개념 총론입니다.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조합, 분할, 분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조합인데요. 조합 수와 관련된 공식,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도형에 관한 조합의 수. 조형에 관한 조합의 수,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이게 이제 순열과 조합이 이제 통합되게 짬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열을 알아야 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연결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조합이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5개가 있죠. 5개의 문자에서 3개를 택하여 1로 배열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순열입니다. 근데 택하기만 하는 겁니다. 1로 배열을 하지 않아. 3개만 뽑는 거야. 난 그것을 우리는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준다.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3개를 1로 배열해야 되는데 그 배열할 3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그 뽑은 3개를 가지고 1열 배열 3팩토리얼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5P3과 같은 거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5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청소반장 3명을 뽑아. 5명 중에서 3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청소반장을 뽑아. 그러면 이 3명, 반장 5가지, 1명 나왔어. 부반장 4가지, 2명은 청소반장이 될 수 없잖아. 서로 다른 거니까 3가지.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5P3이 되는 겁니다. 이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임원 3명을 뽑아. 무조건. 3명을 뽑는데 임원이야. 그러면 지훈이 임원, 영희 임원, 철수 임원. 철수 임원, 영희 임원, 지훈이 임원.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임원 아닙니까? 순서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은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랍니다. 순서가 있는 것은 순열, 순서가 없는 것은 조합. 됐죠? 근데 이걸 그럼 난 5명에서 3명을 뽑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3명을 일렬 배열 순서가 있으면 순열이 되니까 나는 내가 구할 OC3은 뭐다? 저 OP3 순열을 3팩으로 나누는 거다. 순서를 없애는 거다. 순서 있는 경우의 수를 나눠버리면 순서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 이렇게. 그래서 자, O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잖아. 이렇게. 난 이 5 곱하기 3, 그냥 3이잖아. 이렇게. 그냥 3팩이 아니라 그냥 3. 그걸 3표로 나눠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죠? 약분 때립니다. 그럼 이것은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게 조합이다. 근데 일반화시켜버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r개를 뽑는, r개를 택하는 조합. 순서가 없는 겁니다.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NCR이다라고 합니다. 컨비네이션 R이다. 그래서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 R은 뽑는 것의 개수, 택하는 것의 개수. 순서가 없다. 순서가 있으면 순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 됐죠? 자, 서로 다른 6개에서 3개를 뽑는 조합의 수는 6개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6C3. 계산해주면 우리는 이것은 6P3을 3팩으로 나눠주는 거다. 따라서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어떻습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다. 약분 딱 때려주면 5, 4, 20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OC2는 어떻게 됩니까? 5P2를 2표로 나눠준다. 산수할 때 이게 좋아. 그럼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것은 10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7C3은 7P3을 3표로 나눠준다. 그럼 7P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1씩 빼서 곱해주는 거 3번 곱해주는 거죠.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니까 약분 때려주면 7호 35가지다. 이런 기본적인 계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합의 기본입니다. 조합의 수입니다.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습니다. 다음을 구하십시오.
4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구별 없이 토탈 몇 명입니까? 7명, 5명, 12명입니다. 그 12명 중에서 4명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산수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아. 그럼 1학년 학생 2명 뽑으면 1학년 학생 7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지. 그리고 2학년 학생이면 2명은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지. 근데 둘 뽑는 것을 연달아 뽑는 거죠. 동시에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이야 곱이야? 곱이죠. 이거 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우리가 1학년에서 뽑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모두 4명이 2학년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1학년에서 4명 뽑는 경우는 7명에서 4명을 뽑아주면 되겠고 2학년 4명 뽑는 것은 2학년 5명에서 4명을 뽑아주면 돼. 그러면 이거와 이것은 서로 결론이 나왔어. 종료 상태라고.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는 거지. 더해주는 거죠. 알겠죠? 이게 더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곱해주는 거고.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뭐 40까지가 될 것이고 계산해주면 얘는 여러분 뭐 정답도 필요하니까 210까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495까지 이렇게 정답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원 기출입니다. 수능출제위원회에서 내는 겁니다. 어느 학교 동아리 회원은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입니다. 이 동아리에서 7명을 뽑을 때 1학년에 4명, 2학년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지? 1학년에서 4명. 몇 명 있는데? 6명 있는데. 그중에 4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 2학년 몇 명 있지? 4명이 있지. 그래서 3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연달아 뽑는 거잖아요. 그냥 곱해주는 거죠. 응? 7명을 뽑는데 7명을 동시에 뽑는데 1학년은 4명, 2학년은 3명 뽑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거 60까지. 이게 수능 평가원 기출 3점짜리입니다. 어떻게 개념 문제랑 똑같잖아. 개념 문제 충분히 풀면요. 평가원 그다음에 수능 문제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조합 컨비네이션 이제 성질 들어갑니다.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 뽑힌 R개를 일렬 배열해주면 순서가 생겨. 그게 NP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R은 우리가 NPR은 뭐라고 배웠어? 응? 팩tor 표현하면 우리는 N팩 그 다음에 얘는 N-R팩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으니까 나는 NCR은 이 R표로 나눠줘. 그럼 R팩분의 NPR이 되겠죠. 근데 NPR은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R팩으로 나눠주면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주면 N팩 나누기 R팩 그러니까 이게 NPR이야. 거기다가 R팩으로 나눠준 게 바로 NCR이라고요. 그래서 NCR은 N팩 나누기 R팩 곱하기 N-R팩이다. 그러니까 NPR을 알아야 NCR을 알 수가 있다고요. 됐죠? 이거 반드시 증명할 땐 이게 필요해. 이거 무조건 암기. N팩 나누기 R팩 N-R팩 N팩 나누기 R팩 N-R팩 이건 암기하셔야 돼. 응? 선생님 외울 것은 반드시 외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은 이건 외우지 마. 그냥 만들어라. 유도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해 줄 때 정확히 표현해 주고 암기할 건 100% 암기하셔야 돼. 오케이. 이거 만들기 어렵다고 이거는. 여러분이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좋습니다. 그다음에 R은 0부터 N까지. N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조합의 수와 관련된 공식이 있습니다. 딱 NC0은 1입니다. 하나도 뽑지 않는 거. 10명이 있어. 그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원래 그다음에 NCN 10명 다 뽑아.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NC1은 한 명을 뽑아. 그럼 10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것은 10가지입니다. 내가 뽑힐 수도 있겠고 10명, 10번이 뽑힐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NC1은 N이고 이것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NCR은 N팩 나누기 R팩 N-R팩 여기에다가 얘 0 집어넣고 1, N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저거 다 튀어나와.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NCR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에서 NCR은 NC N-R이다. 예를 들어서 10시 7은 어떻게 합니까? 10시 10 빼기 7 3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요거 알아주실 것. 10시 7은 이건 이제 기본서에서 다 증명해 드렸고 지금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10시 7은 10시 3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뭐에 10시 5 그다음에 10시 6이 있으면 그다음 뭐가 돼? 11시 이거는 아니야. 그다음 게 되겠구나.
됐죠? 이건 그다음 하겠습니다. 요것만 정리하십시오 일단. 그다음에 파스칼 삼각형은 바로 이겁니다. NCR은 n-1 CR 플러스 1 플러스 n-1 CR-1 복잡한데요. 우리가 10C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 5라고 할까요? 5는 9C 뭐 5 더하기 9C 4와 같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10C 5와 같은 겁니다. 10C 5 알겠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10C 5다. 이것도 증명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파스칼 삼각형에서 우리가 자 9C 4 더하기 자 9C 5가 있어.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돼? 10C 5가 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10C 5가 된다. 이게 파스칼 삼각형 숨어 있잖아요. 됐죠? 요거 알아둘 거. 이거 두 개 더한 것은 이것과 같다. 이거에다 플러스 1이고 둘 중에 큰 거 올라간다. 큰 거 올라간다. 큰 거 내려간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암기할 것 조합에서. 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팩토리얼 공식을 알아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 이것도 기본입니다.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반드시 구하는 거 합을 구하래. n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NC3은 우리가 n부터 1씩 빼서 3번 곱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눠주죠. 이거 할 수 있겠죠? np3 나누기 3팩 플러스 np2는 n 곱하기 n-1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곱하기 n-1서부터 1씩 빼서 곱하는데 2번 곱할 것이고 2팩으로 나눠주는 거 맞죠? 조합을 순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센스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3팩은 6이잖아요. 3 곱하기 5 6이니까 6으로 곱해줍니다. 양변을 우리가 3팩토리얼 즉 6으로 곱해볼게요. 그럼 얘가 약분이 딱 되면서 뭐만 남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남겠고 플러스 6배가 곱해지는 겁니다. n-1이 될 것이고 6이 곱해지는 거니까 약분 때려주면 3, 3, 5, 15 그 다음에 n-1, n-2 얘가 남겠군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n의 범위를 보니까 우리가 r이 3이야. r은 n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3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n은 3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n-1은 0이 될 수 없다고. 응? n-1은 n이 3 이상이니까 0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약분 시킬 수 있다고. 나눌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 정리해주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자 6n 플러스 6n 제곱이 되는 겁니까? 요렇게 n-1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플러스 6n 제곱 맞죠? 요렇게 6n 제곱 될 것이고 약분되니까 6n만 남겠죠. 지금 n-1 약분됐죠? 그럼 6n 이퀄 얘는 15n-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항시켜 보면 n 제곱 이거 4n이고 이항시켜 마이너스 11n이 될 것이고 플러스 30 이퀄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6, 5, 30이니까 n-5 그 다음에 n-6 이퀄 0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내가 구할 n값은 5 또는 n은 6 되는 겁니다. 둘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땡큐야. 그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정답 1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계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부족하면 채우셔야 됩니다. 빠진 벽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젠 조합 2입니다. 어떤 특정한 조합이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도형에 관련된 조합의 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는 적어도란 말이 나왔으면 반드시 거꾸로 생각. 전체에서 반대 경우 빼. 무조건 전체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반대인 경우의 수를 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조합뿐만 아니라 뭐 순열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경우의 수 모든 경우에서 마찬가지야.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반대를 빼라. 생각해 볼 것. 자, 특정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그 특정한 것은 뽑아놓고 생각. 얘는 무조건 열애. 그러니까 뽑아놓고 생각. 뽑아놔 그냥. 그게 반드시 포함되건 반드시 제외되건. 특정한 것은 반드시 뽑았다고 생각. 알겠죠? 예를 들어서 A, B, C, D, F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A를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우리가 3명을 뽑는데 A는 반드시 뽑아야 돼. 특정한 놈이 A잖아. 그럼 너 A 나와 있어. A는 너 나와. 그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뽑았다고 생각. 그럼 나머지 2명을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3명을 뽑아야 되니까 A는 이미 뽑았으니까 2명 뽑아야 돼. 그러면 A를 뺀 나머지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면 돼. 그리고 A를 넣으면 돼. 그럼 3명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특정한 놈은 뽑았다고 생각. 근데 두 번째 F를 제외하고 뽑는 방법. 그럼 너는 F는 너 빼라. 너 나가 있어. 그럼 난 이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 F는 빼는 거죠. F 넌 빠져 있어. 특정한 놈이니까 빠져 있어. 그럼 나머지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야. 그죠? 그럼 OC 3은 OC 뭐랑 똑같습니까? 2와 같죠. 따라서 이것도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명을 반드시 뽑는 경우와 한 명을 반드시 제외시키는 경우가 같네요. 신기하죠? 좋습니다.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파티에 참석한, 요즘 이제 이런 문제가 수능에 잘 나오는데, 참석한 옛날 수리논술에 나왔던 어떤 비슷한 유형이 좀 심화시켜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고대인가 연대인가 수리논술에 나왔습니다. 어느 파티에 참석한 13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13쌍입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부부는 2명이 한 쌍이 되는 거잖아. 혼자 와서 부부라고 말하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토탈 26명입니다. 인원수가 26명이 있어. 그중에 전부 다 부부 모이니까 13쌍이 있는 거야. 남편들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였고, 그렇지, 부인은 맨날 보니까 반가워서 처음 보는 사람 인사를 하는데 부인한테 악수할 필요 없지. 여보 반가워. 거기 가서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부인들끼리는 왜 그러지? 부인들끼리 왜 악수를 하니? 이게 여기 모임의 전통인가 봅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나눈 악수는 총 몇 회인지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악수를 다 해. 근데 악수를 하지 않는 특별한 조건을 줬잖아요. 그럼 난 전체 악수하는 경우의 수에서 악수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내가 악수는 총 몇 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6명에서 악수를 해. 그럼 26명이 악수를 하려면 악수는 막 3명이서 막 같이 이렇게 해? 아니잖아. 딱 2명하고 하잖아. 그럼 악수할 수 있는 2사람을 뽑아주는 경우의 수입니다. 지훈이하고 영희하고 악수를 해. 영희하고 지훈이하고 악수를 해. 똑같은 경우죠. 다른 경우가 아니야. 순서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합입니다. 2명을 뽑는 이게 악수의 개수야. 조합의 개수가 악수의 개수다. 10명이 악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C2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악수할 수 있는 경우는 10C2야. 알겠죠? 근데 거기에서 악수 안 하는 특별한 경우의 수가 생긴단 말이지. 뭐냐면 부인들한테 악수를 안 해. 그러면 13쌍이잖아. 그럼 13명의 남편은 13명의 부인한테 악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수하지 않는 케이스가 13번이 빠져.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잖아. 부부가 13쌍이니까 13번의 악수가 빠지는 거지. 그리고 빠지는 경우가 또 뭐가 있어? 여자들끼리는 악수하잖아. 부인들은 몇 명이야? 13명이야. 그럼 그 13명의 부인들끼리 악수하는 경우를 빼. 이 경우. 이게 내가 구할 총 악수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수는 여러분이 234가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것. 자, 교육청 기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색 공 3개와 3개와 파란색 공 몇 개? 6개. 6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단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공식이 접목이 잘 안 돼. 이건 따져야 돼. 같은 색의 공은 서로 빨간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아. 됐죠? 근데 2가지 조건이 있어. 각 바구니의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습니다. 바구니가 여기가 뭐가 있냐면 뭐 바구니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바구니가 있어. 이렇게 서로 달라. 여기가 1번 바구니, 여기가 2번 바구니, 3번 바구니, 4번 바구니, 5번 바구니. 서로 다른 5개 번호를 다른 5개의 바구니니까 번호를 붙여놔. 그럼 구별이 되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각 바구니에 공은 무조건 1개씩은 들어가야 돼. 최소한 1개씩은 들어가야 돼. 근데 최대한 3개 이하로 넣어. 3개 이하면 3개까지 포함이야. 요 이하는 3개까지 포함이라고. 이걸 구별 못해서 틀린 놈들 있어. 그죠? 이상은 1개 붙어. 됐죠? 그래서 1개, 2개, 3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거죠. 알았어.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있어. 지금 빨간색 공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겠고 파란색 공은 몇 개가 있어? 지금 6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토탈 9개가 있는데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가 없어. 응? 그러면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1개밖에 못 넣는 거야. 그죠? 그럼 빨간색 공 3개는 이 바구니에 무조건 1개의 바구니에 1개밖에 못 넣는 거잖아. 응? 한 바구니에 2개를 못 넣는 거니까 그럼 빨간색 공이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를 찾아. 그러면 5개 중에서 빨간색이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 3개를 찾아. 그죠? 3개를 찾아. 그래서 어떻게? 일단 3개를 찾아. 그러면 나는 1번 바구니, 2번 바구니, 3번 바구니를 할게. 여기에 빨간색 들어갔고 여기에 빨간색 들어갔고 여기에 빨간색 들어갔고 할게. 그 중에 한 가지야. 세고 배치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빨간색 공은 몇 개가 남았어? 하나도 없지. 오케이? 그럼 근데 이제 파란색 공 6개가 남았는데 파란색 공은 6개 중에서 빈 바구니, 각 바구니가 1개 이상이 있는 거니까 남아있는 빈 바구니에는 파란색 공 1개를 무조건 넣어야지. 이렇게 1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일단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니까 5개 3개를 뽑았어. 그 뽑은 바구니에 빨간색 공을 집어넣어. 남아있는 2개의 바구니에 그냥 초록색 공을 파란색 공을 집어넣어. 오케이?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 몇 가지 남았어? 얘가 4개가 남은 거야. 그 4개를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야. 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데나 배치해도 되잖아. 근데 4개가 여기에다 다 4개 넣어버리면 5개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4개를 넣으면 합해서 뭐가 돼?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난 이 4개를 여기다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지. 그러면 그 4개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4개를 여기 1개. 자, 봐봐. 1번에 이제 53을 알겠고 우리가 자, 53을 알겠고 빨간 공 여기 1개 집어넣고 여기 1개 그다음에 여기 1개 여기 1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 넣어도 되겠고 아니면 1개 넣고 어딘가에 2개를 넣어. 그죠? 그다음에 1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자, 첫 번째 1개씩 싹 4개의 바구니 넣었고 1개, 2개, 1개, 3개만 넣었을 때 그럼 이런 케이스는 몇 가지야? 5개에서 이 1개씩 들어갈 4개의 바구니를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개에서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는 5개에서 몇 개를 뽑아? 5개에서 3개를 뽑는 거지. 이렇게 들어갈 바구니 3개를.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뽑혔다고 할게. 그러면 1개, 2개, 1개가 들어갔어. 근데 이 2개짜리가 어딜 들어가?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러면 난 거기서 그 2개짜리가 들어갈 1개의 바구니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해 되죠? 됐죠? 그러니까 바구니를 먼저 5개에서 3개 이 세 덩어리가 들어갈 그죠? 세 조가 들어갈 3개를 뽑았는데 그 3개에서 어떤 2개가 들어갈 한 바구니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틀린. 그 다음에 얘는 2개니까 2개가 들어갈 바구니는 5개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OC3 내가 구할 정답은 자, 제일 처음에 빨간색 공 3개가 들어갈 바구니 OC3이 된 거고 곱하기 여기 해서 OC4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OC3 곱하기 3C2를 해주고 그 다음에 OC2를 곱해주면 되겠지. 와, 이해됩니까 이거? 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 선생님 미쳤습니다. 이거 망한 거야. 이렇게 풀면 망한 거야. 이렇게 풀면 망한 거야. 우리는
이럴 경우 또는 이럴 경우 또는 이럴 경우잖아. 그지? 이게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그럼 이것 세 개는 더해주는 거지. 응? 그래서 내가 구할 계산은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빨간 공을 집어넣고 곱하기 이 3개를 더해주는 거야. 5C4 더하기 5C3 곱하기 3C1 더하기 5C2 이것을 각각 이런 경우만큼 더해서 곱해주면 정답이 나온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450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4점짜리고 이게 이제 거의 수능형 문제. 수능형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C4, 5C3 곱하기 3C1, 그다음에 5C2. 3C1 빠졌죠. 5C2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곳곳에 숨어 있어요. 구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접근. 오케이. 자, 이제 함수의 조건인데 함수의 개수입니다. x에서 y로의 nx의 함수 개수가 a이고 ni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b개고 정의 원소가 a개야.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기억나십니까? 함수의 개수는 공파이정. 봐. b 파이 a. 즉 b의 a제곱. 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x1과 x2 j가 틀리고 xy와 xa가 틀리고 함수값도 틀리면 1대1 함수 개수죠.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입니다. 그럼 bpa입니다. bpa. 그다음에 이게 대소관계에 연결됐어. 크기가 결정됐다고. 예를 들어서 x가 쉽게 말할게. 1, 2, 3이라고. y가 4, 5, 6, 7이 있어. x에서 y로 가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 조합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1이 어딘가 하나 가. 2가 가. 3이 가. 근데 함수값이 다르면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 대소가. 다른데 크기도 달라. 그럼 만약에 여기서 4하고 6하고 7이 이 대응될 세 개 정리됐어. 그러면 1이 4로 가고 2가 6으로 가고 3이 7로 가고 대소가 결정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4개에서 3개를 뽑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가장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연결시키면 된다고. 이게 바로 얘를 만족할 조건이야. 그래서 쟤는 조합이라고. BCA라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 정의 원소의 개수 뽑아주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같아. 둥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워. 확률과 통계에서 배워. 중복 조합이야. 우리는 BHA라고 합니다. 중복 조합. 응? 나중에 순위를 조합으로 풀 수 있어. B 마이너스 자 A 하나 빼서 C A가 된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중복 조합은 조합으로 풀 수 있어. 중복 조합은 조합으로 풀 수가 있다고. 하나 더해서 B에서 A에서 하나 더해서 우리가 CA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빼서 빼기 여기서 하나 더해서 빼고 C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배웁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좋습니다. 정리됐죠? 문제 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4개가 있겠고 6개가 있어. x1 이게 1대1 대응의 개수잖아. 1대1 함수 개수잖아. 그럼 6개에서 순열이죠. 6p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죠? 얘가 6가지, 1개 빼고 5가지, 2개 빼고 4가지, 3개 빼고 3가지. 그러니까 6p4가 될 것이고 얘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 6c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대소가 딱 연결되기 때문에 순서가 없는 거니까 6c4가 되는 겁니다. 자, 확장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원소가 5개고 y가 8개야. 조합이네. 근데 f4를 6을 만족시킬 때 특수한 조건이 있네.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려봐. x가 1, 2, 3, 4, 5고 자 y는 쫙 얼마야? 1, 2, 3, 4, 5, 6, 7, 8이지. 근데 주어진 조건이 4가 반드시 6으로 간대. 요 4는 무조건 6으로 간대. 이게 기준이야. 근데 x로 y로 가는데 얘를 만족해.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에서 요 1, 2, 3은 어떤 걸 대응하더라도 이 4보다 6보다 큰 놈을 넘어갈 수는 없어. 이 1, 2, 3은 4보다 작기 때문에 숫자 정의역이 작으면 함수값도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요 안에서 놀아야 돼. 그러니까 저 5개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주면 돼.
조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는 무조건 6으로 가. 그럼 여기 있는 5는 6보다 큰 놈 이 두 개에서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저 두 개에서 한 개를 뽑아주면 돼. 연달아 발생.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2니까 몇 가지? 20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젠 도형의 조합을 도형과 연결시킵니다.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웠던 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 이게 좀 어렵다. 난 좀 부족하네. 그럼 가서 복습하는 거고. 개념 총복습입니다. 자, 직선의 개수입니다. 직선은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의 점에서 두 개를 뽑아주면 돼. 서로 다른 n개에서 두 개를 뽑아주면 돼. 그럼 같은 동일 직선에 있는 뭐 점들은 빼줘야 돼. 그래서 동일한 직선이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으면 직선은 한 개 생긴다. 그럼 일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직선이 한 개가 원래 있었어. 그 한 개는 나중에 세주면 되는 겁니다. 삼각형의 개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세 개를 뽑아주면 돼. 우리가 삼각형 세 점을 연결해주면 하나의 삼각형이 생겨. 삼각형 ABC나 BCA나 CBA나 똑같아. 그러니까 조합이야. 순서가 없기 때문에 조합이라고. 됐죠? 세 개를 뽑아주면 될 것이고, 일직선이 있는 점들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 일직선이 있는 이 세 개의 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경우는 빼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7개의 점이 있습니다. 일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겠고 반원 위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가 있는 거고, 두 점을 이어서 만날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일단 7개에서 2개를 뽑아. 그러면 서로 다른, 그러니까 7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없는 상태에서 직선의 개수야. 근데 얘를 봤더니 하나, 둘, 셋, 4개가 일직선에 있어. 빼줘야지. 저 4개에서 2개를 뽑는 그 직선의 개수는 전부 다 동일한 직선이야. 그런데 원래 직선이 있었어. 얘마저 빼면 안 되잖아. 원래 직선 한 개는 더해줘야지. 다 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내가 구할 정답. 됐죠? 그럼 이것은 16개가 될 수 있겠고, 세 꼭지를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7개에서 3개를 뽑아. 그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점에서 3개를 뽑는 건 삼각형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 4개에서 3개를 뽑아주는 것은 삼각형이 될 수 없었다. 빼줘. 근데 원래 이것도 삼각형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1이 안 돼. 필요 없어. 원래도 삼각형이 없었어. 근데 원래는 직선이 있었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고 삼각형은 더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요 미묘한 차이를 극복해 주시라.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31가지가 되는 겁니다. 산수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와우, 실력업입니다. 자, 요거는 굳이 조합으로 안 풀어도 평가한 기출입니다.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9개 점이 있어. 이렇게 9개 일정한 관계 점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반드시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있겠고, 그다음에 직사각형도 있겠고, 사다리꼴도 사각형입니다. 마름모도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도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도 사각형입니다. 등변 사다리꼴도 사각형입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개수가 아니라 뭐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답이 틀려져. 그러면 우린 이건 셀 수 있어. 어떻게? 반드시 얘를 포함하려면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요 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면 나머지 한 점이 이렇게 오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오면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요? 이거 고정시켜 놓고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사각형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오면 이렇게 이거 3개 하고 나머지 한 꼭지 연결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와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몇 개? 4개. 응? 4개. 이렇게 세 점이 왔을 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세 점이 왔을 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오면 되는 거지. 착착착. 사각형. 그다음에 여기 오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와도 되는 거잖아.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되는 거지. 만들어 이렇게. 이것도 몇 개? 4개. 응? 됐나요? 더 있나? 없죠. 됐어.
그러면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아까 있었고 여기 왔을 때 세 개의 점 고정된 점. 그러면 역시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역시 네 개. 응?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케이스 이제 이렇게 됐었고 이제는 이렇게 갔을 때 원점은 무조건 포함돼야 돼.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돼 안 돼? 여기는 일직선이니까 사각형이 될 수 없다고. 안 돼. 그럼 여기 됐죠? 몇 가지? 세 가지. 더 이상 없어. 합해주면 돼. 12 더하기 10은 15가지. 세면 된다고 이게. 이건 세는 거야 그냥. 응? 이렇게 풀어. 결국 경우의 수야. 뭐 풀이에서는 뭐라고 해놨는데 뭐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택할 경우 뭐 보기를 딱 보니까 만만해 이거는. 만약에 이 100가지 200가지 넘어간다 보기가 뭐 70몇 가지다 그러면 만들어야지. 그죠?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공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20 전후반 10 얼마 안 돼. 세면 되지 이렇게. 그게 더 확실하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굳이 뭐 공식 어려운 공식 만들 필요 없어요. 자, 도형에 관한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원 이렇게 자 원이 있어. 원 위에 일정한 간격에 점이 이렇게 찍혀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육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정육각형이 있었을 때 우리가 물어봐. 볼록 N각형. 그러면 볼록 육각형의 도형의 개수를 물어볼게요. 응? 볼록 육각형의 도형 개수. 그때 첫 번째 직선의 개수. 그러면 저 6개의 점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6시 2가 직선의 개수 맞습니까? 두 번째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응? 대각선의 개수는 우리가 6시 2 직선이잖아. 대각선도. 거기서 뭘 빼? 이거 대각선 아니잖아. 이거 대각선 아니잖아. 대각선 아니고 이 6개를 빼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전부 다 대각선이야. 직선이니까 6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 중에서 이거 뺀 이게 대각선 맞습니까? 그러니까 6개를 빼면 대각선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은 어떻게 하는 거죠?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은 봐봐. 우리가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을 뽑아. 그 네 점을 뽑아주면 대각선이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로 만났을 때 교점이 하나 최대로 생겨. 물론 크로스로 만나지 않아도 대각선에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최대값이니까 크로스로 만났을 때 한 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6개에서 몇 개를 뽑아주면 돼? 4개를 뽑아주면 돼. 4개의 점을 뽑아줘서 그때는 대각선의 교점이 최대값 한 개가 생긴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억나시죠? 다 했던 삼각형의 개수는 6개에서 몇 개를 뽑아줘? 3개를 뽑아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볼록 정N각형, 볼록 정육각형이야. 거기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우린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딱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우리는 쫙 연결시켜. 그럼 얘가 지름이야. 중점을 지나. 그러면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라고. 그러니까 대각선이 이 육각형의 대각선이 지름을 지나가야 돼. 지름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짝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짝수일 때만 지름 지나간다고. 그때 한 가지가 있겠고, 2개가 있겠고, 이쪽도 3개가 있겠고, 이쪽도 4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육각형이니까 대각선이 몇 개 나올 수 있어. 육각형이면 대각선은 1개, 2개, 3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각선은 6개에서 2로 나눠준 이만큼 나오는 거지. 그때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아까 이 1개였을 때 이거 빼고, 대각선 1개였을 때 이거 2개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가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각선의 양 끝점 빼고 남아있는 점. 그러니까
6 빼기 2지. 대각선의 양끝점. 육각형에서 2개 빼는 거지. 이렇게 물론 세도 되고. 응? 이것을 정N각형으로 확장시킵니다. 단 이건 짝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정N각형으로 확장시킵니다. 직선의 개수는 NC2가 되겠죠. 대각선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NC2에서 N개를 빼겠죠. 교점의 최대값은 NC4가 되겠죠. 삼각형의 개수는 NC3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N이 짝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짝수일 때만 가능해요. 홀수일 때는 정오각형 딱 해보면 대각선 딱 긋잖아. 이게 지름이 아니라고.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없어. 짝수일 때 그 N각형이면 2로 나눠줘. 그만큼의 대각선의 개수가 나와. 거기에다가 N 빼기 2를 해줘. 대각선의 양끝점 뺀 이만큼이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것. 적고 있죠? 멀뚱멀뚱 바라보고 막 연필 놓고 있습니까? 막 끌려고 그래? 아니야. 그러지 마. 이건 도전 안 하고 거부하지 말라고. 이런 거 주면 막 받아 먹어야지. 내 거로 자꾸 시키라고.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원 6개의 점이 있어. 그러면 뭐 육각형이잖아요. 이건 볼록 육각형, 정육각형이 되겠습니다. 같은 간격인 거니까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A, 정삼각형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A 빼기 B 값 구하라.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개수 A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 했을 때 이 지름이잖아. 1개, 2개, 3개, 4개. 그죠? 근데 저 4개가 몇 개가 있어? 지름이 하나, 둘, 3개니까 곱하기 3, 12개. 그죠? 공식으로 풀면 우리는 육각형을 2로 나눠. 이게 대각선의 개수, 이게 지름의 개수. 거기서 6 빼기 2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양끝점 2개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니까. 팔각형이면 양끝점 빼고 6개니까 8 빼기 2. 십각형이면 10 빼기 2.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그럼 B는 정삼각형의 개수래. 정삼각형은 우리가 같은 간격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거 정삼각형이잖아. 정육각형. 1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우리가 촥 이거.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 2개. 찾아낸 즐거움. 정삼각형 3변의 길이 같잖아요. 없어요. 알겠어요? 2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12 빼기 2는 얼마? 10개. 이렇게 10이 되는 겁니다. 찾아내셔야 돼. 공식만 외워서는 안 되고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원리를 이해하시라고.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그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살짝 비틀어내도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젠 평행삼의 개수입니다. 예. 자, 이거죠. M개의 평행선이 있겠고 N개의 평행선이 있습니다. 그 M개에서 우리가 2개를 뽑아. 이렇게 2개를 뽑았다고 할게요. 이것과 N개에서 2개를 뽑아. 뭐 이렇게 2개를 딱 뽑아주면 어때요? 이 평행삼변형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개에서 2개를 뽑고 N개에서 2개를 뽑아서 동시에 연결하면 평행삼변형이 딱 하나씩 결정이 돼. 응? 이만큼 평행삼변형이 결정됩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설마? 응? 좋습니다. 자, 그때 좀 나머지 문제 쉬운데 이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업인데요. 크게 그렸어. 평행간 직선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들 평행간 직선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미치겠다. 이렇게 살짝 비틀어. 평행사변형은 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사다리꼴 내는 공식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내막을 알아야 돼. 어떨 때 평행사변형이 되고 그를 공식을 만드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먼저 이 지역, 이 4개짜리가 있어. 응? 난 이 4개짜리를 뭐 A라고 할게. 이 3개짜리를 B라고 할게. 요 2개짜리를 C라고 할게. 만약에 요 A였을 때 그러면 일단 저 A에서 4개에서 2개를 뽑아. 2개를 뽑아. 이렇게 하나, 2개 뽑는다고 할게. 뭐 어떻게 4개, 2개를 뽑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6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때 C에서 2개를 뽑아버리면 이것은 평행사변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두 개를 뽑아버리면 평행삼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A에서 두 개를 뽑고 C에서 한 개만 뽑아. C에서 한 개만 뽑아. 그리고 B에서 한 개만 딱 뽑아. 그냥 한 개만 뽑았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A에서 뽑은 두 개와 C에서 뽑은 이 한 개와 B에서 뽑은 이 한 개가 딱 돼서 사각형이 되지. 그러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이니까 사다리꼴이 되지. 근데 평행삼형은 아니지. 이것의 개수를 말하는 거지. 아하. 그럼 4개에서 2개 뽑았고 여기 C 2개에서 1개를 뽑았고 B 저 3개에서 1개를 뽑아주면 되겠네. 이런 케이스 한 가지. A에서 2개 뽑을 때. 그럼 B에서 2개 뽑을 때도 있잖아.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자, B에서 2개 뽑을 때, 잘 봐. B에서 나는 이렇게 2개를 뽑았어. 2개를 뽑았고, 그러면 3개에서 2개를 뽑았어. 그 다음, A에서 몇 개를 뽑아? 1개를 딱 뽑아. A에서 1개를 딱 뽑아. 그럼 4개에서 1개 뽑아. C에서 1개만 딱 뽑아. 딱 뽑아주면, 어떻게 연결돼? 이렇게 연결된 얘가 사다리꼴이 되는 거지. 이게 한 쌍의 대비 평행이고. 그렇지. 아, 이거. 그러니까 2개에서 1개 뽑아. 이게 이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C에서 2개 다 뽑아.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이건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 봐야 돼.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지 이해가 된다고. C에서 2개를 다 뽑아. 그럼 이걸 다 뽑아. 이렇게 2개. 한 가지밖에 없잖아. 이 C2는. 그럼 거기서 A에서 1개를 뽑아. 이렇게. 근데 B에서 1개를 뽑아.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와? 이게 사다리꼴 하나가 딱 나오잖아. 평행삼형 아닌. 이겁니다. 그래서 4개에서 1개 뽑고 그다음에 3개에서 1개 뽑고. 이것들은 각각 더해주는 거죠.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 싹 다 더해주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이거 7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산수. 할 수 있겠습니까? 평행삼형 도형의 개수를 자 활용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특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육과정 그 특강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조합 이용해서 조 나누기입니다. 조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그 조를 나눈 것을 가지고 배치하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분할 분배라는 용어를 좀 뺐습니다. 쉽게 조 나누기와 조 나눈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배치하는 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분할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 나누는 방법. 그다음에 분할된 묶음을 나누어 주는 거,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과 분배 이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물건 A, B, C, D를 1개, 3개로 나누는 경우와 2개, 2개로 나누는 경우. 분할하는 방법 2가지. 1개, 3개로 나누는 경우와 2개, 2개. 그러면 1개, 3개로 나누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 1개와 B, C, D, B 1개와 A, C, D, C 1개 나머지, D 1개 나머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1개, 3개로 나누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난 어떻게? 저 4개에서 1개를 뽑고 1개를 뽑는 4가지가 있잖아. 그럼 남아있는 3개에서 3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토탈 4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자, 근데 2개로 나누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A, B 2개 뽑고 C, D 뽑고 그 다음에 뭐 나도 C, D 6 이렇게. 그러면 나는 봐봐 4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 6가지가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2개에서 2개를 뽑아. 있죠. 그럼 이 6가지가 다 똑같은 경우 다 다른 경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요 AB와 CD와 요 CD와 AB 2개 어때? 바꿔도 똑같은 경우잖아. 이렇게 같은 경우가 발생해.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분할을 시키는 경우는 이렇게 중복된 경우가 이렇게 쌍으로 발생한다고. 두 쌍씩 얘네들이 순서 바꾸는 경우만큼 발생한다고. 1개, 3개면 바뀌어도 틀리잖아. 그치? 바꿀 수가 없잖아. 3개, 1개와 1개, 3개는 다른 경우니까. 근데 2개, 뭐 3개, 3개 이런 경우는 바꾸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것이 쌍으로. 그러니까 두 쌍씩 2개가 같기 때문에
자, 죄송합니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우린 저 2팩으로 나눠준다고. 두 쌍씩 같잖아. 2팩으로 나눠준다고. 이게 분할하는 방법의 수.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연습을 시켜보면 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3개의 조로 나눠. 근데 2명, 3명, 4명 이렇게 3개로 나눠. 그럼 나는 9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뽑아. 그럼 몇 명 남았어? 7명 남았어. 7명에서 3명을 뽑아. 그럼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어. 남아있는 4명 뽑아주면 돼. 끝이야. 왜? 서로 다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 바꾸면 다 다른 경우야. 됐죠?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4명, 4명, 1명을 뽑았어. 그러면 나는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어. 그래서 다시 4명을 뽑아. 남아있는 1명 남았어. 그럼 뽑아주면 돼. 그런데 이 4명, 4명이 같은 인원수니까 이 둘이 순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두 개가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준다고. 이렇게. 알겠죠? 이게 분할하는 방법의 수고. 3명. 그러면 9시 3명을 뽑아. 6명 남아서 3명을 뽑아. 남아있는 3명 뽑아. 그런데 3명이니까 이 3명이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 세 묶음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잖아. 두 개가 순서 바꾸는 것은 2팩토리얼. 세 개가 순서 바꾸는 3팩토리얼. 그러니까 이건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숫자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준다고. 이게 분할입니다. 이게 분할입니다. 분배는 뭐냐? 이렇게 분할시킨 2명, 3명, 4명을 우리가 뭐 A방, B방, C방에 분배를 시켜. 그러면 2명, 3명, 4명이 여기 2명, 여기 3명, 여기 4명, 여기 2명, 여기 4명,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2명, 여기 4명 서로 다 일렬 배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3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4명, 4명, 1명을 분할을 시켰어. 그러면 A방, B방, C방에 집어넣어. 분배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여기 4명, 여기 4명, 여기 1명. 그러면 여기 4명, 여기 4명, 여기 1명.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이 4명은 영희, 철이, 기주, 순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훈이 있어. 지훈이가 들어간 4명이 있겠고 여기에 영희가 들어간 4명이 있고 여기 지훈이가 들어간 4명이 있어. 근데 여기 4명은 지훈이가 들어간 4명이고 여기 영희가 들어간 4명이야. A방, B방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야. 숫자만 같지 다른 경우라고. 그 안에 인자가 틀리다고. 지훈이가 들어간 4명이고 여기는 A방에 지훈이가 들어간 그럼 지훈이는 A방 간 거잖아. 여기는 지훈이는 B방 간 다른 경우잖아. 그렇죠? 오케이. 숫자로만 분류하면 같아지는데 그걸 배치할 때는 다른 경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3팩이 된다고. 분배는 3팩이라고. 알겠죠? 여기서 마찬가지. 3명 했을 때 이것도 분배는 3팩이야. 그 안에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아니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3명이 일렬을 배치한 거라고. 알겠죠? 3팩. 그래서 분할과 분배. 이해 되셨습니까? 아니 기억나셔야 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려야 된다고. 응? 기억나야 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반성 엄청나게 하시고 기말고사라 안 했는데요. 엄청나게 반성하시고 다시 총복습하십시오. 개념 원리 가지고 다시 총복습하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의 수. 서로 다른 n분과 한가 p계, q계, r계로 세 묶음으로 분할시켰어. 그러면 우리는 pq가 모두 다른 수면. 그러면 우리는 n계에서 p계를 뽑고 남아있는 거에서 q계를 뽑고 남아있는 거에서 r계를 뽑아주면 돼. 다른 거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pq, r 중 어느 두 수가 같아. 두 개 같으면 2팩으로 나눠주면 돼.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세 수가 모두 똑같아. 그러면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분배는 뭐냐? 분배는 이렇게 나눠진 거를 우리가 A조, B조, B방, C방에 분할을 시켜. 이 세 PQR을 집어넣어. 그러면 곱하기 3팩. 이것도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 해주면 된다. 라는 사실. 오케이. 이게 분배입니다. 분배의 수는 이렇게 n목으로 분할하는 방법에 따라 n팩 해주면 돼. n개로 분배시켜라. n팩토리얼 시켜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서로 다른 8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8종류의 꽃이 있어.
두 종류, 네 종류씩 세 묶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난 이것을 분할이라고 하죠. 그러면 8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남아있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남아있는 4개에서 4개를 뽑습니다. 연속해서 뽑기 때문에 곱해줍니다. 근데 얘랑 같은 종류니까 두 가지 같기 때문에 순서가 바꿔서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분할입니다. 2번은요. 세 종류씩 세 종류 세 묶고 나누어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나누는 것은 분할입니다. 그러면 8개에서 2개를 뽑고 6개에서 3개를 뽑고 남아있는 3개에서 3개를 뽑아주는데 여기 세 종류는 같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 종류를 어때요? 3명에게 나누어 줘. 그죠? 곱하기 3팩이 되는 겁니다. 분배는 그 3n명에게 나눠서 n팩을 곱해주면 됩니다. 분배는.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산수하시면 돼요. 산수 답 써줄까? 답 써줄까? 답 뭐 얘가 210까지, 응? 얘가 몇 가지? 1680까지. 엄청나게 많네요. 됐죠? 이렇게. 자, 확인책 풀입니다. 6명의 학생이 2명씩 짝을 이루어 서로 다른 세 곳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6명이 2명씩 짝을 이루어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그다음에 서로 다른 세 곳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분배야. 응? 알겠지? A곳, B곳, C곳으로 그 2명씩 조는 걸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명으로 분할을 시켜서 분배를 시켜라. 그러면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곱하기 3개 같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3팩 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90까지입니다. 알겠죠? 산수. 자, 그 다음. 자,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입니다. 선생님이 특강 다 때렸는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건 8명을 대진표 작성, 8강 대진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쉽게 푸는 방법은 8팩 한 다음에 같은 거 바꿀 수 있는 거 7개니까 2분의 1의 7제곱. 그럼 정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빠르게 푸는 방법.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이것은 몇 가지? 315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좀 대칭성 있으면 빠르게 푸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겠고 자, 여기를 4명 딱딱 쪼개서 4명 일단 분할 분배. 그러면 8명 중에서 4명을 분할시키고 남아있는 4명에서 4명을 분할시키는데 같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줍니다. 분할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 근데 이 4명을 이 4명을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가끔 이게 이제 좀 멈출 때가 있어요. 열받으면. 자, 이 4명을 여기 있는 4명을 2명으로 역시 분할을 시키죠. 여기 2명, 여기 2명. 이 4개 조를 여기 2명, 여기 2명. 그러니까 저 4개 조에서 2명을 뽑고 다시 2개 조 2개를 뽑아서 2개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다시 여기 있는 4명을 2명으로 이렇게 2명으로 분할을 시키는 거죠. 곱하기 저 4명 중에 2명 중에 2명 2팩으로 나눠줍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315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토너먼트 작성법 분할이었어요. 이건 분할이야. 분배 안 시켜.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A조고 여기가 B조 그러면 어떻게 돼? 분배시켜야지. 여기다 곱하기 2팩 해주면 끝나는. 됐죠? 이건 그러니까 조구별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력 어입니다. A, B 집합이 있습니다. 함수입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보세요. A가 이렇게 있어. 촥 1, 2, 3, 4, 5, 6이 있겠고 B가 1, 2, 3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 그럼 공역이 1, 2, 3이잖아. 집합. 치역도 집합 1, 2, 3이 돼야 돼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 전부 다 1로 가면 안 되잖아. 전부 다 1로 가면 치역과 공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1로 가고 그러면 얘가 2로 가도 치역과 공역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그 전체 함수 개수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걸 경우수를 빼는 것도 복잡해. 이것은 분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요 B집합의 1, 2, 3에 1, 2, 3에 대응되는 A집합의 개수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1에 몇 개? 3개. 2에 몇 개? 2개. 3에 몇 개? 뭐 1개. 이렇게 대응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하나는 대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치역과 공역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이 6개를 얘 3개로 분할시키는 거야. 분할시키는 거라고. 얘가 1개 같으면 1에 1개가 대응됐으면 2도 1개가 대응되고 3은 4개가 대응되면 적어도 1개씩만 대응되면 오케이? 봐봐. 1이 1개 가고 1에 1개 가고 2에도 1개가 오고 3에 이렇게 4개가 오는 거야. 이렇게 4개가 오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잖아.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1개, 2개, 6개니까 3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 2개, 2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분할을 시켜. 분할을 시켜주면 분할의 개수 저기 있는 정의역의 원소 6개를 이렇게 분할을 시킨다고. 그러면 6개에서 1개를 뽑고 5개에서 1개를 뽑고 4개에서 4개를 뽑죠. 근데 일일이 갔기 때문에 2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 1, 2, 3에 1이 1개고 2가 1개고 3이 4개가 대응될 수도 있겠지만 1이 4개, 2가 1개, 3이 1개로 대응될 수 있잖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분배를 시키는 거지. 3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을 시킨 다음에 1, 2, 3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 됐죠? 여기 6개에서 1개를 뽑고 그 다음에 5개에서 2개를 뽑고 3개에서 3개를 뽑아. 근데 같은 게 없잖아. 끝이야. 근데 이것을 이 3개를 순서를 바꿔. 3팩, 분팩까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6개에서 2개를 뽑고 4개에서 2개를 뽑고 2개를 뽑아. 3표, 3개가 똑같은 3표 나눠주는 거지. 이것을 분배를 시켜. 3팩. 됐죠? 이거 3개를 싹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분할 분배입니다. 540까지. 산수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응용돼서 나오는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나오고, 어떻게 평가에 나오고, 어떻게 수능에서 나오는지, 그렇게 그 문제를 풀려면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빠르게 19강에 거쳐서 스피드하게 개념 총결을 시켜봤습니다. 살짝 버거운 학생도 있을 텐데 생초보 학생들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잡은 거니까. 근데 사기꾼 학생들도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돼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죠? 그래서 아주 생초보부터 최상위권까지 선생님이 다 잡을 수 있는 스피드 개념 총결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특강을 갖고 만나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 역시 정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겠고, 어때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었어.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 실천을 하지만 그 깨달음, 해야 할 필요성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힐티가 얘기한 겁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뭐가 힘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 실천이 힘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고 마무리 딱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수강평, 멋진 수강평 하나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 수학원, 수학투 2학년, 3학년 때 강의까지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